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강의한 점유권이라든가 취득시효 간단하게 복습 몇 가 한 다음에 오늘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점유권 배우면서 용어들을 몇 가지 봤어요.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자, 이 점 볼까요? 자, 1번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으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왜 맞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항상 남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을 점유주라 불러요. 점유주. 지시받아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들은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이 지시에 쫓아 점유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독립적인 지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우리는 점유보조자라 부른다. 그럼 우리가 점유주, 점유보조자 이렇게 용어 나오면 뭘 상상하죠? 점포주인과 점원의 관계, 집주인과 가정부, 파출부 아주머니의 관계, 자가용 주인과 운전기사의 관계.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이때 점원, 파출부 아주머니, 자가용 운전기사는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우리는 점유보조자 부른다. 근데 점유보조자들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다? 지시 내리는 점유주. 우리는 이 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하지 점유보조자한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유보조자, 점원, 직원 같은 사람들은 점유권에 관한 권리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점유주를 위해서, 점포주인, 집주를 위해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자력구제권, 이 자력구제권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관계들 하는 거죠. 요 지시 내리는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 부르는데 이렇게 용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 얘기고. 자,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볼까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 둘 다 점유권은 가진다. 둘 다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요 말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상상한다?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임대 관계. 그거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주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2년 계약 맺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줬다면 이 주택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이 주택 임차인은 이 주택의 직접 점유자. 비록 집주인은 이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점유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는 거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본래 집주인은 그 임대준 주택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둘 다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때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이 둘의 관계, 이 두 관계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점유 매개 관계. 간접과 직접 관계를 뭐라 부른다? 점유 매개 관계. 그런데 뭐가 점유 매개 관계냐? 언젠간 간접이 집주한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언젠간 목적물 반환청권. 언제 이게 인정될까요? 반환청권이 계약이 끝나는 날 내 집을 돌려달라. 이 관계가 있다면, 목적물 반환청권이 있다면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둘 다 점유자다. 자, 용어 중심으로. 자, 맞는 질문이고요. 자, 셋째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 자, 길문제인데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디서 우리가 배운 거죠? 어디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상린관계가 상린관계.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그 이용관계를 서로 조절함으로써
서로 분쟁을 피하고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높이는 것을 우리 상린관계라고 한다. 그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길문제다. 길문제, 통행권. 자, 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장차 이용상에 대비해서도 인정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항상 통행권은 현재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어느 나대지에 이 다음에 창고 질리니까, 이 다음에 건물 질 테니까 미리 길을 내달라.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있을 수 있다면 맹지라는 것은 없는 거죠. 현재 창고가 있고 현재 건물이 있고 뭐가 공작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장래 이용상 대비해서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이런 얘기고. 자, 네 번째 보면, 네 번째는 내가 뭐 기초에서 하지 않았는데 취득시효.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점유하고 있다면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시키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부른다. 취득시효. 자, 부동산 취득시효는 몇 년 있었나요? 부동산 취득시효는? 그렇죠.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내 앞으로 등기 났다면 10년. 동산 취득시효는요? 악이라면 10년. 도둑놈. 선이라면 5년. 근데 그 정도에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만 취득시효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꼭 타인의 부동산을 요하지 않는다. 내가 내 부동산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야. 아니, 자기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왜 취득시효를 주장할까요? 내 부동산이야. 그런데 내가 왜 취득시효를 주장했냐? 내 부동산이지만 내가 때에 따라서 소유권 입증이 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동네 사람이 20몇 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 텃밭, 조그만 밭이야. 한 200평밖에 안 되는 밭을 우리가 산 거야, 이렇게요. 20몇 년 전에. 사서 대금은 다 치렀지만 이전 등기를 안 낸 거야. 등기는 안 낸 거야, 이렇게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팔고 떠난 그 후손이, 그분은 돌아가시고 와서 명의가 우리 아버지 명의에 돼 있으니까 땅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매매했다는 그 여러 가지 입증 자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매매 계약서도 없고, 뭐 잔금 치렀다는 증명서도 없고. 그럼 뭐 주하면 돼요? 취득시효.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나 취득시효야. 내가 내 부동산이지만 소유권 입증이 곤란할 때는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형 판례가 취득시의 대상인의 부동산은 타인의 부동산을 꼭 요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야, 이게요. 자, 이 다음에 뭐 다 볼 거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등기, 후등기. 선등기를 해야지. 내 앞으로 먼저 등기를 난 다음에, 내 앞으로 먼저 등기를 낸 다음에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고,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는 후등기. 내가 먼저 20년 점유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선등기인데, 현재 내 앞으로 난 등기가, 자, 어느 등기를 띄워보면 여기 돼 있는 거죠. 어느 등기가 예를 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 났단 말이에요. 언제 문제 되는 거냐, 취득시효가. 자, 그런데 중간에 등기는 이런 사람이 을이 브로커예요, 브로커. 즉 타인의 부동산을 우조문서 통해서 다 등기를 낸 거야. 그럼 만약 을이 브로커라면 갑이 매매한 적도 없는데 계약서, 인감증명 다 위조해서 난 등기라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 무효인 등기. 이 우조문서 통해서 등기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대답을 분명히 합시다. 효자는 들려서, 효자는. 그 앞이 중요한데 그냥 효 그랬어요, 지금요. 유무효 들렸어, 유무효.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항상 등기를 배울 때 어느 등기 났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등기를 내게 된 원인, 그 원인이 유효해야지 등기를 유효한 건데, 원인 자체가 뭐예요? 원인 자체가 우조문서잖아요.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다. 그런데 다시 얘가 급매물 위조해서 지하파 등기 낸 다음에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병이 나는 몰랐다. 나는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인지 불혹한지 몰랐다. 몰랐더라도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었더라도 우리 민법은 소유권 취득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부동산 공신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얘가 선이었더라도 현재 병합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 무효인 등기. 이 무효인 등기예요. 등기는 내 앞에 등기 한번 무효돼 버린 무효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얘가 10년 전에 나타나서 나 10몇 년 전에 얘한테 땅 판 적 없다를 주장하면서 얘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반환 청구 소송. 그럼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얘 앞으로 등기한 지 몇 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났다면 얘가 뭘 주장할 수 있다 얘한테? 등기부 취득시효. 이때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 버리면 이렇게 얻은 소유권 취득은 모두 원시 취득으로 취급한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의 말 뜻이 뭐예요? 난 너의 소유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 따라 최초로 만든 소유권이다. 항상 우리 민법 배울 때 원시 취득했다 이 말만 떨어지면요. 원시 취득한 소유권은 완벽하고 퍼펙트한 소유권이다. 누구도 원시 취득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말하는 내 앞에 한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서 믿고 거래한 사람도 우리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 공신력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이 등기부 취득시효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효인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부 취득을 통해버리면 원칙하는 거고 등기부 취득 인정이 안 돼버리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복습이었고요.